자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8일 목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FOMC 회의를 한 주간 앞두고 시장은 눈치 보기 속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루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에서는 침체에 대한 강한 확신이 커진 가운데 상당히 큰 폭의 채권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연물들이 10bp 이상 금리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아주 기록적으로 이제 최근에 채권 강세 흐름들이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연준의 금리 절대 기준금리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까지 금리가 떨어져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상당히 남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가격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권이. 그런데 채권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웃기지 마. 경기는 확실히 침체가 올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채권 시장에서 그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기업 뉴스 중에 오늘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무라타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애플의 주문이 좀 줄어들 것이다. 무라타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1위의 MLCC 회사입니다. 그리고 애플에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이 MLCC는 뭐라고 해야 되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스파크 방지용이고 안정적으로 회로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약간 전기를 머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좁쌀 같은 전자 부품인데요.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러분 쓰는 모든 전자기기에 다 붙는데요. 무라타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문이 줄은 겁니다. 주문이 줄은 거고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애플이 생산도 줄을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12월 기준으로 정저우 공장에서 600만 대 정도를 못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애플 아이폰의 생산이 조금 줄 것이다, 예상보다.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의 소비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소비자 신용이 오히려 전달보다 조금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10월 소비자 신용이 27빌리언이 나왔는데요. 이전에는 25.8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늘었고요. 연율로는 6.9% 증가입니다. 전월에는 6.6% 증가였으니까요. 대신에 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나 골드만삭스의 CEO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는 경기 침체가 내년도에 약하거나 강하거나 분명히 오고 6에서 한 1년짜리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슬슬 예금과 대출을 운영하는 은행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재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겠죠. 소비자 신용 증가는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는 합니다만, 개인들의 저축률은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상황들이 점차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발표한 바로는 개인 저축률이 2%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저축을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는 소비까지도 확실히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가 계속 올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캐시우드 같은 사람들은 연준을 상당히 크게 비판하고 있죠. 파월이 볼커를 흉내낸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캐시우드는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시티은행에서는 3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역전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융여건의 추가적인 긴축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성장을 둔화시키거나 경기를 완전히 위축시킬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채권시장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시장 동향을 보면요, 이게 지금 3.52에서 지금 3.42로 무려 10bp나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채권 10년물 금리도 한번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2년물도 보시면은 10bp나 떨어졌어요. 자, 3개월물조차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월물들이 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그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라는 분위기를 줬는데요. 자,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이제 말할 것도 없다. 근데 보시면 2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도 역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년물하고 3개월물도 당연히 80bp가 넘는 대규모 역전이 나타났고요. 그뿐만 아니라 3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도 떨어졌어요. 모기지 금리가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7.1%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가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모기지 금리는 그 추가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6.41%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7.1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장기 금리도 떨어지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채권 시장의 최고 시점, 정말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시즌이 조금 지난 것 같다. 10월 이후로 그렇게 보여주고 이 가격대의 국채 공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입니다. 너무 갑자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진입을 한다는 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만기 보유 전략은 괜찮습니다. 만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물은 또 금리가 기본적으로 워낙 높다 보니 단기물 미국 채권 투자는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가가 말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자 그 달러 값이 떨어졌고요. 달러 값이 떨어지면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유가가 상당히 크게 떨어졌죠. 우리 그 환 가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이 그 오늘 또 추가로 달러가 떨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유로화가 받았고요. 그 아시아 통화도 강세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지방성들, 중국의 지방성들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완전하게 풀고 있어요. 뭘 풀어요? 네.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거의 아주 빠른 속도로 급작스럽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인들 자체가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정조우 씨가 정상화되지 않고 애플 공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건데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이 코로나를 정부 당국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위안화 통화는 계속 강세를 가고 있고요. 원화도 강세를 갔습니다. 자, 위안화와 짝짓기가 되어서 좀 같이 연동하고 있는 원화의 강세 흐름이 어디까지 계속될 것이냐. 지난번에 1298원 정도 갔었는데요. 이것을 하향으로 뚫느냐 여부는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원화가 강세로 가면 대체적으로 그냥 시장은 간다. 라는 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시 지표죠. 원화 한국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거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유가가 말이죠.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유가 흐름 먼저 원자재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재 흐름 보시면 72달러야. 이 70달러도 깨지게 생겼어. 자, 60달러 오면은 모든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 유가가 떨어지는 원유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유 재고가 이전에는 1258만 배럴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엔 518만 배럴 마이너스예요. 게다가 정제유 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354만 배럴에서 615만 배럴로 늘었습니다. 예. 그 리그 숫자도 조금씩 계속 늘고 있고 정유 가동률도 괜찮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가솔린 재고도 276만 배럴에서 532만 배럴, 100만 배럴. 예. 예,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당히 떨어졌죠. 브렌트유도 떨어졌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원자재들 중에서 눈에 띄는 원자재는 금입니다. 금이 장중에 다시 한번 1,800불을 회복했다 다시 조금 밀렸는데요. 뭐 구리 가격도 올라갔고 금 가격이 올라오는 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사람들이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솔린 가격 떨어진 거 보세요. 가솔린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상당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가스 가격이 미국 쪽에서는 떨어지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 살펴보죠. 유럽이 지금 춥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추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150유로에 육박하는
유럽 가스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반면에 유럽 가스 가격 떨어지는 동안에도 올랐던 미국 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미국채 10년 금리 흐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채권 금리 살펴봤는데 10년만 따로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지금 금리가 떨어졌냐? 최근 보시면 최근 1년간의 흐름에서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근데 지난 6월 달에 시장이 좋을 때 올랐을 때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즉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초장기 흐름으로 40년짜리 흐름을 보면 이 40년짜리 우하향 흐름들이 깨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깨지는 모습인데 이번에 다시 끌어잡아 당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내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 기준을 봤을 때 4.5에서 5% 사이 어디에 나오는 기준금리를 봤을 때 이거는 침체를 강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금리다라고 보여지고 채권은 침체를 아주 크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약간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만은 방어주들은 강세였고 빅테크들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빅테크들은 다 모두 조금씩 빠졌고요. 테슬라와 구글의 하락폭이 조금 나타났는데요. 테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세미 트럭이 양산만 잘 되면 완전 게임 체인저인데 주가가 왜 빠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양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호재를 끌어안고도 주가가 빠지는 모습은 좀 좋지 않다.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미 트럭과 자율주행이 붙으면 이건 진짜 파괴력이 크거든요. 그런데 좀 반응을 못한다는 게 좀 신기하고요. 보시다시피 제약주와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의외로 유가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뉴스는 중고차 업체 카바나가 파산 우려감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40% 이상 폭락했는데요. 채권단과 협의해서 앞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카바나. 엄청나게 주가가 지금 빠졌죠. 네. 이거 투자한 운용사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많이. 거기 정말 큰일 났네. 네. 그 다음에 캠벨스프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6%대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는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낮추면서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는 올라갔던 것들이 다 빠졌어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더니 다 빠졌는데 여행 항공은 오히려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 중에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른 거는 아마 오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개중의 일부는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기지 금리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유로존 GDP가 나왔는데요. 유로존 GDP는 전기비로는 3분기 GDP가 0.3% 증가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0.2% 증가였고요. 전년비 유로존 GDP는 4.2%에서 2.3%로 성장률이 조금 감하는 3분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눈치 보기 장세가 언제 끝나려면 결국은 이제 발표가 돼야 되니까 CPI가 나오는 다음 주에 CPI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변동성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FOMC 회의 이후에 점도표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 상황이 5.2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